민주당에서 3명, 국민의힘에서 11명이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선에 불참합니다. 경기 광명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로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 기둥 보강 공사를 하려던 중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하수관 가운데 50년이 넘은 낡은 하수관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땅 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민간 국가 명단이 발효됐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섰지만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부모와 처자식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후보 등록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양당의 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흥행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첫 소식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 동안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접수에는 모두 11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북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의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양당 모두 경선 구도가 정해졌지만 국민의 관심 밖 그들만의 행사가 되진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참이 악재로 꼽힙니다. 자칫 탄핵 반대파들이 경선을 주도하는 것처럼 비치는 게 부담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는 정당입니다. 여기다 당 안팎에서 쉽사리 꺼지지 않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도 국민의힘 경선 전에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걱정하는 부분은 좀 다릅니다. 애초 경선 흥행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았다지만 지난 전당대회 때처럼 이재명 예비후보에게 표가 너무 쏠릴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이재명 후보의 추대식에 불과합니다. 이 예비후보가 유리하게 경선 규칙이 바뀌었다는 논란 속에 간신히 경선 모양새는 갖추게 된 만큼 민주당은 나머지 두 주자의 선전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양당 주자들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국민의힘은 5월 3일 최종 후보 선출을 목표로 일단 오는 22일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합니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에서 합동연설회 등 순회 경선을 거쳐 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로 27일에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당내에서는 한대행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선에 뛰어든 다른 주자들은 한대행이 경선 없이 차출되는 건 사실상 특혜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 등록하진 않았지만 당내 한덕수 출마론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한대행이 대선 후보 공직자 사퇴 시한인 다음 달 4일까지 총리직을 내려놓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시나리오가 남았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출마론을 가장 적극적으로 밀어왔다 평가받는 박수영 의원은 한대행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65%까지 올라왔다고 주장했는데 한대행 역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대권 행보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국민의힘 주자들은 좀처럼 식지 않는 한덕수 대망론에 불편함을 내비쳤습니다. 기승전
용병론이죠. 우리 당에 늘 이번 대통령은 정말 국회 정치 모르고서는 힘듭니다. 경선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지적과 함께 한대행 추대 의원들을 향한 날선 비판도 나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경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맥이 빠지는 것도 사실이죠. 몇몇 의원들이 이건 어떠냐라고 하면서 바람잡고 있는 거잖아요. 좀 거칠게 비유하자면 테마주 주가 조작 같은 거잖아요. 당 지도부 역시 주자들의 동요에 한대행의 출마 요구는 자제하고 경선에 집중하라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보수 진영의 한대행 출마론에 민주당은 땜빵 주자 떴다방 후보 아니냐며 한대행이 결국 제2의 반기문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선에 나온다면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언론과 국민이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총리를 양파, 껍질 벗기듯 하나하나 검증할 것입니다. 본격 경선 레이스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른 한덕수 출마론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경쟁력 있는 당내 후보를 선출할 기회와 기대를 스스로 꺾어버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예비 후보는 대담 녹화 영상만 공개하며 어제 하루는 조용한 경선전을 치렀습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혹시 모를 실수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는데 김경수, 김동연 두 사람은 분초를 다투며 경선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는 대장동 재판외 외부 일정 없이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 선생과의 대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대담에서 이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성을 언급한 뒤 검찰 수사권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정치보복을 않겠다면서도 통합과 봉합은 다르다며 비상계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을 가리고 책임을 물을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예방과 응보,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인데 성공하면 좋고 성공 안 해도 뭐 얼마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네. 이 생각을 하면 어느 나라처럼 쿠데타가 6개월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데다 대담도 사전 녹화된 영상인 만큼 돌발 발언을 최소화하고 본선에 대비한 신중 모드에 돌입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이른 아침 라디오에 출연해 김동연 경기지사와의 연대로 낸 선을 그으며 정책 경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예비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 당원 50%, 일반 국민 50%의 경선 규칙을 두고 아쉬움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불가피하게 조기 대선이라 보여줄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좀 미리 규칙을 확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공정하게. 김 전 지사는 상가 건물의 폐업 공실에서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등 쉴 틈 없는 선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부품업계 대응책 마련에 주력했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도 찾아 주민 안전을 살폈는데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원들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종자를 구조 내지는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은 원탁회의를 통해 내란 세력 재집권 저지를 위한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범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의 토대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새로이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취지로 헌재에 들어온 헌법 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사건만 모두 10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까지 함께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청구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평일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은 인용되고 이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 시점과 판단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4차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재판부는 구민회 방청사령부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진혜원 검사가 오늘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진 검사는 자신의 SNS에 더불어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히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김 여사 과거 사진을 올리며 유흥주점 루머에 관한 언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뮤지컬 총연출 당시 하급자를 추행한 뮤지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이 오늘 항소심을 선고받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4년 뮤지컬 총연출을 맡을 당시 업무상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한 것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여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민감국가에 들어갔는지 정확한 이유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교섭을 통해 해제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국가 안보나 핵 비확산, 기술 보호 등의 이유로 지정해 관리하는 이른바 민감국가. 한국도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한 민감국가 리스트가 현지 시각 15일 발효됐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2달 만에야 확인한 우리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섰지만 아직까진 소득이 없는 셈입니다. 미 에너지부와 국장급 실무협의 등 적극적인 교섭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미측 내부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한국은 테러 지원국이나 위험 국가보다는 우려 수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최하위 범주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를 방문할 때 문턱이 높아지는 등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 DOE 에너지부 산하에 있는 17개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출입을 할 때 45일 전에 미리 그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고. 왜 민감국가 명단에 올라갔는지 우리 정부는 보안 문제 관련이라고 밝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이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핵무장론 등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원전 수출 무리한 강행, 국지전 도발과 친위 쿠데타 이런 것들 아니었다 한다면 핵 민감국가 지정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다 사실 무근입니다. 또 1990년대 초에도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건의하고 수개월 뒤 리스트에서 빠진 적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기 해제를 위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상호 관세의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목된 5개 나라는 미국과 강력한 동맹 관계에 있거나 우방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주 우리나라와 협상을 예고한 가운데 먼저 협상할수록 유리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사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은 75개 나라 이상이 상호관세 협상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just been overwhelmed by the response from mostly our allies who want to come and negotiate in good faith.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과 영국, 호주, 인도 5개 나라는 가장 빠른 협상 번호표를 받게 됐습니다. 미국과 강력한 안보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일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早ければいい、まとめ合わせすればそれでいいというものではございません。かけるべき時間はきちんとかけると、最もいい結論を得るために最善の努力をする、当たり前のことでございます。 상호관세 협상을 지휘하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먼저 협상을 맺는 나라가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될 거라며 적극성을 주문했습니다.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목된 5개 나라 가운데 영국과 호주는 상호관세율이 10%로 제일 낮습니다. 영국은 관세율이 EU 국가들의 절반이라 선방했다는 분위기가 있고 호주도 다음 달 총선이 끝나면 대미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는 26%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맞았는데 지난 2월 모디 총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가을까지 무역협정을 맺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미국에서 실무 협상을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무역 외에도 안보와 개발 사업까지 테이블에 올라 있어 계산이 복잡합니다. 미국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원하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막대한 비용 부담과 실패 위험도 뒤따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관세 협상에 연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우리나라는 여기에 6월 초 대통령 선거도 예정돼 있어서 협상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것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 참여가 향후 관세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대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느냐는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어차피 양 정상 간 이야기에서 LNG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라면서도 다만 섣불리 어떤 부분을 약속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90일이라는 협상 시한을 설정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EU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상호 무관세를 거듭 제안했는데 앞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비관세 장벽 협상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와 EU의 보복 조치 보류 결정 뒤 양측 무역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났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첫 협상 결과를 묻는 YTN 질의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EU와 미국이 공통으로 우려하는 중국산 철강 과잉 공급 문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자는 EU의 제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U는 자동차와 공산품 외에 상호 무관세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보입니다. EU는 협상은 쌍방향의 길이어야 하고 양측 모두 무언가를 테이블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해 미국 측의 양보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We believe we can reach all sorts of beneficial outcomes from both sides that would avoid the types of tariffs that we believe are harmful and counterproductiv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EU의 무관세 제안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요구한 상태여서 난관이 예상됩니다. They really have taken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They were formed
for the purpose of taking advantage of the United States. 미국은 이후에 부가가치세와 식품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제거도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EU는 부가세 체계에 손댈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일축한 바 있어 접점을 찾을지 불투명합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 EU는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도 관세보다 협상을 선호한다며 이제 미국이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기존과 같이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한 가운데 월세는 0.49% 오르면서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제철도사가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등 대외 경영 환경이 나빠진 점을 고려해 7개월 동안 이어진 임금 협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한일 양국 재계 주요 인사가 다음 달 서울에 모여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경기 용인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임예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검은색 승용차가 유유히 아파트 단지를 벗어납니다. 일가족 살인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 차량입니다. 전날 저녁 가족과 함께 귀가한 남성은 이튿날 새벽 승용차를 타고 혼자 아파트를 빠져나갔습니다. 오전 9시 50분쯤 A씨 연락을 받은 다른 가족의 신고로 소방이 출동해 문을 강제로 열었을 때는 80대 부모와 50대 배우자, 10대와 20대 두 딸까지 모두 5명이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을 거라는 취지의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초인종 눌러도 그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먼저 보안실에서 전화를 해보고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말 부부 생활을 하며 용인과 광주광역시를 오가던 A씨는 범행 이후 광주로 달아났다가 오전 10시 반쯤 오피스텔에서 검거됐습니다. A씨는 광주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사업 실패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의식이 온전치 않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경찰은 의식을 회복한 A씨를 압송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제주공항에서 항공기에 탄 승객이 이륙 직전 갑자기 일어나 비상구를 여는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폐쇄공포증 때문에 답답해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요. 해당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게 되면서 승객 200여 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한가운데 서 있는 항공기 날개 아래로 비상탈출용 슬라이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침 8시쯤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려던 에어서울 항공기의 비상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승객 협조 의무에 따라 항공기 출입문 조작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상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비상구를 강제로 연 사람은 30대 초반 여성 승객이었습니다. 9번째 열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이륙을 앞두고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 비상구를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자분이 들리더니 갑자기 막 나가더니 열었어요, 문을. 근데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거든요. 승무원들은 곧바로 여성을 제지하고 공항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여성을 제지하던 승무원이 넘어졌습니다. 여성은 폐소공포증이 있어 답답해서 그랬다고 공항경찰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항공기가 출발하지 못하면서 승객 202명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에어서울 측이 오후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안내했지만 승객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대장암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육지병원으로 올라가서 좀 진료를 받아보려고 급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건을 넘겨받은 제주 서부경찰서는 비상구를 연 승객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장이 무너지며 실종된 작업자 1명을 찾기 위한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파손된 지하기둥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여있는 대원들 너머로 중장비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실종된 포스코 ENC 소속 50대 노동자를 찾기 위한 수색이 한창입니다. 구조대원들이 지하 20m 부근까지 진입했지만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컨테이너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터널 공사장 붕괴 현장입니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구조견까지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안전교육장으로 사용된 컨테이너가 지하 35에서 40m 지점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일대를 파 내려가고 있습니다. 안전 조치를 하면서 지금 밑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일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명 검색을 하고 있고요. 점점점 그 반경을 넓혀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 12명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쳤는데 파손된 기둥의 보강 공사를 위해 H빔을 내리려던 중 붕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첫 번째 H빔을 지하로 내리려는데 터널이 무너졌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사고 현장에서 하루 평균 1,600여 톤의 지하수가 배출됐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하수에 토사가 휩쓸려가며 터널이 무너졌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경찰은 실종자를 찾는 대로 주요 관계자를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추가 붕괴 우려에 주민 50여 명이 대피 중인 가운데 초등학교를 포함한 일대 건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인천 부평역 앞 도로에서 가로 5m 크기의 땅이 10cm 아래로 꺼졌습니다. 땅 꺼짐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해당 도로는 차량 진입이 통제됐습니다. 인천시는 날이 따뜻해지면서 도로 아래에 얼어있던 흙이 녹아 집안이 내려앉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는 도로 포장을 벗겨 정확한 땅 꺼짐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최근 잇단 땅 꺼짐 사고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땅 꺼짐의 주범으로 낡은 하수도관이 꼽히는데요. 서울 하수도관의 30%는 만든 지 50년이 지난 것으로 확인돼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서울 성산동의 주택가, 하수도관을 열어보니 커다란 시멘트 덩어리가 눈에 띕니다. 하수도관이 낡아서 일부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이 하수관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전산망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좋기 50년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노후화한 수도관들은 땅꺼짐 사고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수도관이 낡아 부서지거나 금이 가면서 물이 새 집안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의 45% 이상이 하수관 손상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서울 전체 하수관 가운데 55% 이상은 30년이 넘었고 50년 이상 된 노후 수도관도 30%가 넘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노후관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은 수십조 원 규모로 서울시와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개보수 속도가 노후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마포구의 45억 예산으로는 약 3.7km만 보수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4km에 달하는 30년 이상 된 노후관로를 교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땅꺼짐 사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시와 지자체들은 일단 땅속 탐사를 통해 위험 지역을 찾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땅속 탐사로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땅꺼짐에 대비하기 어렵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정부가 대대적인 수도관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재작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사고 당시 인근 제방이 무너지면서 하천수가 흘러들어온 게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혐의로 현장 소장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가 쏟아졌던 재작년 7월 15일 아침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있는 궁평 2 지하차도엔 하천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물로 시내버스를 비롯한 차량 17대가 잠기면서 버스 승객과 운전자 등 14명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인근 제방으로 기록적 폭우를 받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방을 부실하게 만든 관리자들은 책임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현장 소장 50대 A씨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 2심에선 징역 6년을 받은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까지 나섰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A씨는 도로 확장 공사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 제방을 만들고 관리를 소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시공 계획서나 도면 등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미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직후 수사본부를 꾸린 검찰은 지난해 6월까지 A씨뿐만 아니라 충북도와 청주시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4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현장 소장 A씨와 함께 제방 부실 공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리단장은 지난달 징역 4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연일 치솟는 쌀값에 일본 정부가 비축미까지 풀었지만 쌀값 상승세는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을 여행하면서 쌀을 직접 사왔다는 일본인들의 SNS 인증 사진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5kg 쌀값이 5,000엔, 우리 돈 5만 원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치솟는 쌀값을 잡으러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6일까지 전국 슈퍼의 쌀 5kg 평균 가격은 4,213엔. 14주 연속 올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2배를 넘었습니다. 工夫してやってますけど、うちはね、混ぜて使ってます。いい米を2キロ買って、一番安いくず米、それを混ぜて。 소비자들은 정부의 비축미 방출 효과를 좀처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どんどん上がってる気しかしないので、備蓄米とか言われてますけど、全然なんかどこにっていう感じですかね。 또 비축미 대부분이 대형 슈퍼나 외식업체 중심으로 유통되고 중소소매점에는 좀처럼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平等に回るようにしてもらいたいなとは思ってるんですけど、うちみたいに小さいとかちょっと不可能みたいな感じです。ちょっと悲しいというか勝負にならないなって感じです。備蓄米何のために出してるのか意味わかんないね。 한국을 관광하면서 쌀을 직접 사들고 왔다는 일본인들의 SNS 인증샷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 쌀 10kg이 4,000엔 정도에 불과하다며 자국 정부의 쌀 가격 대책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까지 매달 추가로 비축미를 입찰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일본의 쌀값 상승세는 일본 내 최근 고물가 우려를 더욱 부채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밤과 15일 새벽 사이 프랑스 각지의 교도소들이 소총 공격과 방화의 표적이 됐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남부 툴룽에 있는 교도소는 자동 소총 공격을 받았고 교도소 건물에서 총알 자국 15개가 발견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또 마르세유와 발랑스, 빌팽트, 낭테르 등의 교도소 주변에서는 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에 탔습니다. 페루 전직 대통령 부부가 브라질 건설사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아 세탁한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말라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2011년 대선 당시 브라질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에서 300만 달러를 받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집권한 우말라 전 대통령은 지난 20년간 페루에서 부패 혐의로 수감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인근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동물원 코끼리들이 둥근 원 모양 울타리를 만들어 새끼들을 보호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CCTV 영상을 보면 동물원 우리 안에서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던 코끼리들이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자 재빠르게 모여서 울타리 모양으로 새끼들을 둘러싸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동물원에 따르면 이러한 코끼리들의 행동은 경계 원형이라 불리는데 새끼와 무리 전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코끼리들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영국에서 수도 런던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제2도시 벙잉엄에서 쓰레기 수거 노동자의 파업 장기화로 도로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고 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노조 유나이트 소속 버밍엄시 쓰레기 수거 담당 노동자들은 지난달 11일 시의회와 감원과 임금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14,000명에 달하는 파병과 함께 수백만 발의 포탄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러시아 전승절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스크바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산 자주포, 이른바 곡산이 러시아 화물열차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포와 포탄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공급받고 있다는 SNS 영상과 보도도 잇따랐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오픈소스 센터에 따르면 지난 20개월 동안 북한 포탄 수백만 발이 선박과 기차를 이용해 최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국적 선박 4척이 북한 라진항을 64차례 드나들며 컨테이너 16,000여 개를 수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14,000명으로 추정되는 북한 파병과 대대적인 무기 지원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가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s artillery shells are a strategic imperative. Without North Korean support, Vladimir Putin would fail. 러시아는 다음 달 9일 80주년 전승절에 성대한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2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한다고 밝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참석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콩의 한 일간지는 김 위원장이 전승절에 모스크바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모일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럴 경우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김 위원장이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르크 류터 나토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오데사를 깜짝 방문해 흔들림 없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As a first line of defense, you have the Ukrainian armed forces post a peace deal / a ceasefire that might be more necessary to make sure that Putin will never, ever try this again.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미사일 공습을 막아야 평화가 가능하다며 미국산 방공체계 확보를 위한 나토의 중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양국이 미 B-1B 전략폭격기 전개를 포함한 연합 공중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미국의 확장 억제 가시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이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우리 측 공군 F-35A와 F-16 전투기가, 미 측에서는 B-1B 전략폭격기와 F-16 등이 참여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통해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함께 확장 억제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상호 운용성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4월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후 11년이 지났는데요. 유족들 마음속 아이들은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유족들은 이런 참사가 반복되어 온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추모하고 기억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세월호 참사 유족들을 만나봤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11년이 흘렀습니다. 세월호 선장은 무기징역이 확정됐고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월호 참사가 선체의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했다는
해양심판원의 결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금쯤 어엿한 사회인으로 자랐을 아이들은 엄마 아빠 기억 속에 그때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의 마음은 10년 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억울하고. 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무뎌질 틈이 없는 마음은 4월 16일 그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미어집니다. 그 부모들이 어떤 한 부모가 힘들면 옆에서 똑같이 힘들거든요. 우리들 자식이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이 좀 더 많이 힘들어지는. 유족들은 참사 당일 재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 절차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제대로 그 책무를 다했는지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태원부터 제주항공 여객기까지 또 다른 사회적 참사가 반복될 때마다 자신들의 노력이 부족했던 건 아닌지 자책해온 유족들. 사회가 함께 참사를 추모하고 기억해주길 거듭 당부합니다.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 진짜 기억을 하고 기억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더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생기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유족들은 오늘도 외치고 또 외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지난 3월 하순 영남 지역을 휩쓴 최악의 산불로 80여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2조 원대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산불 대책을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20분에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더 자주 그리고 더 크게 발생하는 산불의 실태를 짚고 대책을 집중 모색합니다. 게임 엔진 유니티의 글로벌 개발자 컨퍼런스 유나이트 서울 2025 행사가 어제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48개 기술 세션과 내가 만든 인디 게임을 선보이는 공간이 마련됐고 인디 게임 1,500 개발자들의 만남의 장이 펼쳐졌습니다. 오늘은 봄 날씨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6.5도로 어제 아침보다 4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바람은 계속 강하겠습니다. 공기 질은 깨끗하겠고요. 출근길 서쪽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6.5도고요. 대구 5.1도, 광주는 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는 26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에 요란한 비가 오겠고요. 주말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